리즈 시절의 주인공 영미 씨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으로 출근을 하는 영미 씨.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손님을 만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가게 문을 엽니다. 동생과 함께 시작한 가게를 지금은 영미 씨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장이자 직원으로 매일 분주한 하루를 보낸답니다. 가게 문 열고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할 일이 태산입니다. 청소부터 요리까지 모두 그녀의 몫인데요. 손맛이 좋기로 소문난 영미 씨,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해 요리에 정성을 다합니다. 영미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다리와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몸무게까지 늘어나며 더욱 관절염이 심해졌답니다. 아침에 나와서 뭐 쌀 씻어놓고 그러느라고 계속 서 있다 보면은 밥 먹을 적에 좀 앉고 하도 힘들면 조금 앉아 있어요. 실제 이영미 씨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몸과 아픈 두 다리로 바쁜 일과를 소화해내느라 고달픈 영미 씨의 하루. 다리가 점점 아프네. 갈수록 심해지는 다리 통증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혼자 있으니까 바쁠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얻는 마음은 빨리 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지칠 때도 많아요. 아프고. 바쁜 일과에 다리 통증과 함께 허리 통증까지 심해진 상황.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녀의 일에 끝이란 없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영미 씨. 그리고 영미 씨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은 위험한데 왜 살면 안 빠냐고 그러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하기 쉬운 말로 그런다고. 근데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는 또 안 되니까 나이가 먹어지니까 뺀다는 거는 굶고 살 뺀다는 거는 힘들어요. 굶고 나면은 그 이튿날이면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도 젊어서 빼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빼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영미 씨가 한 장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는데요. 바로 영미 씨의 리즈 시절입니다. 이때가 21살인가 2살인가 먹었을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님도 이거 사진 보고 이 누구냐 그랬어요. 옛날 사진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옛날 사진 보면은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죠. 가장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변함없는 나인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예전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만 싶습니다. 살 때문에는 서럽죠. 많이 살 빼라고 하는 소리가 걔를 듣기 싫거든요. 빼고 싶은데 나도 안 빠지니까 보는 사람마다 살 좀 빼, 살 좀 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면은 야, 살 좀 빼야 그래야 안 아프지. 그래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영미 씨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왔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왜 그대로인 걸까요? 제가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하야만 가지고 만약에 3kg를 빼면은 나중에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3kg 뺀 게 더 쪄요. 요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힘겹게 버텨낸 다이어트의 결말은 늘 요요 현상이었습니다. 매번 다이어트 전보다 더 체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점심시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영미 씨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반찬하려고. 응. 점심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제 먹어야지. 홀로 일하는 언니의 건강이 늘 걱정스럽기만 한데요. 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고 이것저것 저랑 저녁에 먹는 거 외에는 안 먹는 거 같은데 또 더 먹는지 떡 먹지 요새. 떡이야 뭐 낮에 좀 먹으면 잘 안 먹어.
동생과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합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을 가득 담아 동생을 위한 밥상을 준비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밥을 물에 말아야 조금 편하게 넘길 수 있다는데요. 그나마도 많이 먹지 못한답니다. 식사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속이 불편해 보이는 영미 씨. 안 답답하다가 또 답답하네. 또 답답해? 뭐 먹은 게 저기 한 게 되게 저기 한가 봐. 두들겨 줄까? 된다? 아, 아파. 당연히 아프겠지, 두들기는데. 결국 소화제를 찾고 맙니다. 소화제도 이제 속이 답답하면 소화제까지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 딸내미 엄마 약을 달고 산다고. 그냥 딸내미가 엄마가 약국이래요. 엄마 약 좀 그만 먹어.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맨날 그래요. 야, 안 아프면 엄마도 안 먹어. 영미 씨가 챙겨 먹는 약은 소화제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소화불량과 함께 살이 찌면서 하루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약 종류만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아,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하고 이제 무릎 때문에 무릎 관절 약하고 그렇게 먹어요. 진짜 고지혈증 혈압약은 먹으면서 너무 원장님께서 진짜 살 좀 빼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근데도 갈 때마다 2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살 빼라고 빼시라고. 근데 그게 진짜로 안 돼요. 그렇다면 영미 씨의 혈압과 혈당 상태는 어떨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럴 수가.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인데 이대로 그냥 두면 큰일 나요. 에? 영미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기 위해 위내시경도 진행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시고 염증들이 많이 있네요. 과연 영미 씨의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리 이영미님 같이 여기 화면 보면서 이 화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쪽이 식도고 식도 역류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염증들이 많이 있어요. 염증들이 다발성의 위염 소견이 보여요. 또 복부 비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복압이 상승되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위 건강을 위협하고 독소까지 쌓이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과체중과 고혈당 문제까지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환자분은 BMI가 35가 넘는 3단계 비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어트를 시행해야 되고 또 이대로 계속해서 혈압이 높으면 심혈관계 부작용,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은 몸 상태에 영미 씨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여라도 더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느는데요. 내가 아프면은 당장 애들한테 그게 다 가잖아요. 그게 안타깝고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에 참아왔던 눈물이 흐릅니다. 왜 이토록 살을 빼기가 어려운 걸까? 힘겹게 빼놓으면 더 많이 쪄버리는 살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매번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오래지 않아 다시 돌아가는 경험들이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영국 국립보건연구소 연구 결과나 미국 코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연구에 따라 1년 혹은 2년 내에 8, 90%는 다시 기존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후에 다시 살이 찌는 걸 보통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요 현상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내 세균의 역할, 그리고 소화 효소의 역할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체질 개선의 방법으로 최근 장내 세균과 소화 효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효소는 촉매라고 할 수도 있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위나 방아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화를 잘 시키는 것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이라는 시그널은 곧 살이 안 빠지는 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소화불량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체내 독소가 증가해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20%가 앓고 있는 소화 질환, 더부룩함, 속쓰림, 소화불량은 현대인의 만성적 고질병인데요. 한국인 5명 중 1명, 1,000만 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의의 진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만성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사 특성상 탄수화물 섭취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배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장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 배출되어야 하는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지방을 붙들고 염증이 증가하는 몸으로 변하게 되고 신진대사량이 감소해서 더욱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효소를 통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음식물의 찌꺼기가 몸에 남지 않고 독소도 잘 배출되면서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적절한 효소 섭취는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위축이나 소화효소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또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해서 결국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성인병과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이 주가 되다 보니 이런 소화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